영끌족도 피눈물, 살던 집도 포기한다. 제가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한 가지 일 갖고 안 되면 투잡을 뛰고, 투잡 갖고 안 되면 쓰리잡, 쓰리잡이 안 되면 포잡까지 뛰더라도 어떻게든 그 집을 사수하려고 노력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저도 1998년에 영끌에서 집 샀습니다. 예, 그만큼 그 당시에 이자가 20%가 넘는 이자를 내서 집을 샀거든요. 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지켰고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바람에 조금씩 늘려서 갔습니다. 늘려서. 그래서 저는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영끌족에게 제가 제 사례를 빗대서 어떻게든 지켜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투잡을 뛰고 싶어도 투잡 뛸 데가 없고 서리잡을 뛰고 싶어도 서리잡을 뛸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지금 여러분 1년 사이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2023년 7월에 9,328건이었거든요. 지금 7월 4일 기준입니다. 7월 4일 기준. 만이에요. 13,767건입니다. 1년 사이에 47.6% 4,439건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임의경매라는 게 원금을 못 내거나 이자를 못 내면 바로 3개월 동안만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영끌했을 경우에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의경매를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법원에 넘기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이 임의경매가 7월 4일 기준으로 1년 사이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47.6% 2013년 7월 14,078건 이후 최대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봐도 지금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란 뜻인가요? 13년 8개월 만에. 예. 지금 그만큼 많이 갔다는 거예요. 11년 만에 최대치라는 건가요? 부동산 임의경매가. 여러분 경기가 이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누구든 내가 영끌에서 집을 샀든 어떻게든 지키려고 들 거예요. 거기에 가장은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마 가장이 있을 거예요. 가장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발부동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부동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좁혀볼까요? 좀 더 집합 건물로 좁혀볼게요. 집합 건물로. 집합 건물로 좁혀보면 아유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이렇게 좁혀보니까요. 지금 당장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만 보자고요. 37,011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21,497건입니다. 56.8%가 늘었습니다. 56.8%. 여러분 자영업자들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장사를 계속해 왔을 거고 오피스텔 담보로 다세대 주택 담보로 그 돈으로 자영업자들이 버텨왔을 겁니다. 이거 지금 임의경매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들만 그럴까요? 소상공인들은 안 빌렸을까요? 예, 중소기업인들은 안 빌렸을까요? 다 빌렸을 거예요. 심지어 중견기업도 빌렸을 겁니다. 그 빌린 돈이 지금 결국은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보면요. 1년 사이에 62.1% 24,101건이 39,509건까지 늘었잖아요. 62.1% 임의경매가 집합건물도 최악이라는 뜻이잖아요. 14,958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1년 사이에 62.1%가 늘었는데 2023년, 2024년 7월까지 보니까 56.8%가 늘었다. 작년에도 폭망, 올해도 폭망, 진짜 죽겠다 이러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올해 말입니다. 예, 집합 건물의 임의 경매는요 적어도 8만 건이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8만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8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일반적으로 한 5만 5천 건이 적정량이라고 해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5만 5천 건, 5만 5천 세대, 뭐 좀 작으면 5만 세대, 많으면 6만 세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가 되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지금 8만 세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8만 세대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살던 집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헛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 집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투잡도 안 되고 쓰리잡도 안 되고 포잡은 더더구나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원금도 못 갚아서 이자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더 최악의 상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를 보면 낙찰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낙찰가율이. 참 아쉽지만 경매는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를 보면 낙찰가율은 92.9%까지 갔어요. 그나마 다행히. 왜? 감정가 대비 92.9%니까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행이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집이 넘어가는 것도 예 울분이 터져 미치겠는데 낙찰가율이 조금 높여 잡는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니 참 우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픈 일이 현실이라는 것. 과거에 말입니다. 이 낙찰가율이 2023년 4월에는 76.5%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92.9%까지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경제라는 게 예상했던 것보단 어렵다. 부동산이 지금 좋아진다 하지만 결국은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좋아질지 모르나 이게 서울 외곽 아니면 지방 여기까지 다 집값이 막 폭등해서 오른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경기 침체의 비상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시장은 좀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떡하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연끌하신 분들, 저도 연끌해서 사봤기 때문에 투잡하자고요. 쓰리잡 하자고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한 10년 버티니까 내 집 되던데요. 10년은 안 버텨. 5년 버티니까 내 집 되더라고. 5년 버티니까. 저는 진짜 투잡, 쓰리잡 했거든요. 기자하면서 책도 쓰고요. 야간에는 강의도 나가고요. 예, 심지어는 예, 이게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갚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 말씀 또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말입니다. 12시 반에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지금 생방송을 실질적으로 정규방송은 3번 하건 3번이요. 아침 6시, 오후 2시, 오후 5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에 자는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못 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이유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사명감.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연결하신 분들에게 집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보다 더한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일을 더해서 버티는 거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